기관지 말고 딴 데도 별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요즘 하는 거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히다. 아유, 어떻게 당이 저렇게 운영이 되냐. 아, 나 이거 쳐다보니까 기가 막혀요. 예. 그래서 당이 빨리 좀 정상화됐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여서 저는 그냥 지난달 말에 한마디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참 저도 정치판에 이제 금년에 27년인데 네, 그게 참 말이라는 게 그래요. 상대방을 비판하는 건 좋은데 조롱하면 안 돼요. 아 그럼요. 네, 맞습니다. 조롱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최고의 몇 달 동안 조롱 정치만 해왔다. 서로 조롱하고. 네, 아니 뭐 서로 조롱하고 조롱 정치만 해오는 거 보고 야 저래 되면 나중에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그게 봉합이 안 돼요. 봉합이 안 된다. 예. 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준석 대표는 내가 참 아끼는 후배라서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조롱 정치는 그거는 나중에 감정의 골이 쌓이면 그건 회복이 안 된다. 정치판에서 언제나 이게 적도 되고 아군도 되고 그렇죠.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아군도 없지만 조롱을 딱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감정의 골이 쌓이면 한편이 돼도 이게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내가 걱정스럽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는 안 대표를 참 좋아하지요. 점잖하게 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조롱해도 그냥 웃어 넘기고 그게 제대로 된 정치인데 요즘 뭐 양진영에서 하는 거 보면 서로 조롱하는 데만 열중을 하니까 그게 지금 봉합이 돼도 저게 마음의 앙금이 풀리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정도를 지난 것 같습니다. 정도를 넘어섰죠. 저게 아이고 참 안타깝지만은 이제는 주워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조롱을 해버렸기 때문에 예. 그 앙금이 풀리지 않을 겁니다. 그게 걱정스러워요. 제가 8월 말에 몇 가지 원칙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첫 번째로는 절대로 감정적으로 이 일을 다루지 말자.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뭐 어떤 일을 하려면 반드시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 플랜 B 같은 것들도 제대로 준비하고 그런 상태에서 뭐 일을 하더라도 하는 게 우리 그 공당이자 여당의 도리다. 근데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 여당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국가 운영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거든. 예, 그러면 한 달 뒤에 어떤 상황이 올 것이고 6개월 뒤에 어떤 상황이 오고 1년 뒤에 어떤 상황이 온다. 그 상황에 대비하려면 미리 지금부터 정리를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루하루 대응하기가 바빠요. 응? 예, 하루하루 대응하는데
헐떡거려서 이게 어떻게 여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당이라는 건 국가를 운영하는 거예요. 네. 국가를 운영하면서 이게 한 달 뒤, 6개월 뒤, 1년 뒤 일어날 모든 상황을 미리 점검을 하고 그에 대비돼서 계획대로 착착착착 가야 되는데 매일매일 눈 뜨면 하루하루 그 지탱에 나가기 바쁜 그건 여당이 아니죠. 야당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당 지도부라는 게 그렇습니다. 정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소위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는 야당보다 여당이 훨씬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준비된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대국민 홍보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이걸 다 그런 식으로 협의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요즘 정부 여당에서 하는 거 보면 하루하루 대처하기 바쁘고 그에 매몰이 돼가지고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어요. 그게 지방에서 보면 답답하죠. 예. 중앙이 잘 돼야 지방도 잘 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안 대표님이 역할을 좀 제대로 좀 예. 주셔야 됩니다. 주셔야 되고 우리가 천신만고 끝에 정권을 잡았는데 정권 잡고 난 뒤에 이런 식으로 지리멸렬하고 매일같이 한두 마디 툭툭 던지는 조롱정치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또 모든 사안을 법원에 끌고 가가지고 법원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건 정치가 아니죠. 맞습니다. 그건 정치가 아니죠. 그러니까 법원에 매달려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놔두고 당이 제대로 나갈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되는데 당도 거기에 매몰이 돼 있다고. 예. 당도 거기에 매몰이 돼 있다고. 그래서 내가 추석 전인가 시사저널 전영기 국장이 왔을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지 말고 비대위원장을 남부지법의 수석부장 판사가 예, 저도 봤습니다. 그 친구로 비대위원장 하거라 마. 동영상으로 봤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판결도 그게 합법성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건 정치성 판결을 한 거예요. 예. 합법 그 정당의 의사결정은 절차가 잘못되고 뭐 구성원이 그게 뭐 대의원 자격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했다거나 그 하자가 있을 때 무효로 삼는 것이지 거기에서 비상상황이냐 아니냐 판단은 건 정당의 판단이에요. 그건 합법성 판단이 아니에요. 예. 그건 법원의 소관을 넘어서는 거예요. 법원의 판단 사항이 아니야. 그런데 지난번에 주호영 비대위 할 때 보니까 비상상황을 법원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거 잘못됐다. 그러니까 다시 간이전당대회 열어가지고 법원 판결문에 따라서 비상상황을 또 규정을 해놨더라고. 그 판결문에 따라서. 예. 그래서 내가 저렇게 할 바에야 남부지 전 수석부장을 그 친구를 그 비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오는 게 맞죠. 예. 그래 해놨는데 또 웃기는 게 그 판결이 잘못됐다고 항소를 내놔놓고 항소심 이게 계류 중이잖아요. 예. 계류 중인데 또 비대위를 구성했다고요. 그 판결에 따라서 비대위를 구성했어. 그것도 자가당착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항소는 취하를 하고 그러면 그거는 인정을 했어야지. 항소는 안 해야지. 했으면 그걸 갖다가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해서 항소를 취하해버려야지. 그걸 말끔히 끝내야지. 그런데 그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또 그 판결대로 비대위를 또 구성을 냈다 이거예요. 그건 내가 그거 쳐다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이 저래 없나. 정치는
명분으로 하는 것인데 아무런 명분 없이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거는 정부 여당 아니에요. 그래 하는 게 없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사실 같은 취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게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인데 이걸 법원에 갖고 간 것 자체가 잘못됐고, 그리고 보통은 이 가처분 신청이라는 게 본안 소송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가처분 소송이 있는 건데도 판사가 일부러 시간을 열흘, 2주 끌었다는 얘기는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판사 마음에는 시간을 먼저 줄 테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해 달라. 뭐 그런 근데 뜻이 있죠. 그래도 안 되면 할 수 없이 법원에서 판단하겠다. 저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옛날에 뭐 YS 가처분 신청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거하고는 판이가 틀리죠. 예, YS 가처분 신청 그거는 대의원이 아닌 사람이 대의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총재 선출이 무효가 된 것이고. 네, 근데 거기에 또 중앙정보부 공장이 들어갔다고. 그건 다른 문제. 그건 다른 문제고 이거는 보니까 난 1차 법원 판단은 그거는 합법성 판단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 정치적인 견해를 내세운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해놓고 항소해놓고 또 그 판결문대로 비대위 당헌을 개정해서 또 비대위를 구성하고 그게 정부 여당의 태도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아직 시간이 28일까지 있으니까 지금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라든지 아니면 비대위원장으로 뽑힌 정진석 위원장이 나름대로 정치력을 발휘할 시기 같습니다. 그건데 의원님 그거는 이준석을 지금 만나가지고 설득의 노력을 다하고 그거는 안 될 겁니다. 뭐 지금은 모든 것을 가처분을 다 걸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가처분 거는 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가처분을 취소해 달라. 그거는 나는 회로를 아니라고. 열어주겠다. 그건 아니라고. 이제는 그게 타협의 순간이 넘어가 버렸어요. 예. 이제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근데 일단은 노력은 한번은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근데 난 노력을 하려면 그런 싹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예. 전혀 안 보이는 게 지금 돼 있는 대로 가처분 신청하자. 네, 네. 벌써 몇 차입니까? 매일같이 술을 못 세겠습니다. 그러니까 돼 있는 대로 가처분 신청하니까 내가 그걸 쳐다보면서 저거 갈 때까지 갔다. 지금 갈 때까지 갔다. 저거는 타협의 범위를 넘어선다. 윤리위 판결도 가처분하겠다고 그랬으니까요. 난 그것도 참 그거 한 게 지난번에 윤리위 결정은 그 성상납에 대한 결정이 아니고 맞습니다.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결정이거든.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네, 결정.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뭐 마치 성상납에 대한 결정인 양 잘못 오도되고 있는데 당 대표를 징계하는 것 자체도 사상 아마 한국 정치사상 처음입니다. 예. 한국 정치사상 처음이에요. 정치사상 처음이고 징계당한 당대표가 밖에 나가서 당을 모질게 저래 공격하는 것도 한국 정치사상 처음이고 그리고 징계당한 당대표가 매일같이 가처분 신청하는 것도 한국 정치사상 처음이에요. 아주 이게 비정상적인 구조로 정부 여당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예. 지지율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아무쪼록 당이 빨리 정상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상화만 되었으면 하고 비대위 활동을 통해서
당이 좀 정상화가 됐으면 예. 정상화가 되고 전당대회야 적절한 시기에 또 하면 예. 되고요. 전당대회 적절한 시기에 하면 되니까 빨리 좀 정상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그래서 저도 이번에 지금 정기국회 기간이니까 빨리 정기국회 제대로 여당으로서 마무리 짓고 빨리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상화하는 쪽으로 지금 저 이야기들을 하고 설득하고 그것도 그렇게 방법이죠. 하겠습니다. 그것도 방법인데 지금 안 대표님이 최근에 한 그 말씀 중에서 정권제 장소를 지금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건 안 예. 되는 게 대통령이 지금 된 지가 지금 1년도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로지 해야 될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적인 안착 그리고 대한민국 정상화 막 그게 가장 중요한 가도고 그 다음에 뭐 정권제 장소 그거는 총선 때 이제 우리가 내세우고 한 이야기죠. 우리가 잘했을 때 정권제 장소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우리가 바닥을 기고 있는데 정권제 장소를 보면 당연히 아닙니까? 아니,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제가 이번에 인수위원장을 해보니까 5년 만에 할 수 있는 국가 대개조 개혁이 있고 10년 만에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년 만에 그 걸리는 것에 대해서는 정권 재창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하던 일들을 승계해서 이거를 끝을 내야 되겠다. 그런 그렇죠. 뜻으로 한 말입니다. 하여튼 뭐 대구 경북에서는 우리 한 대표님 지지세가 상당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그 제 뿌리가 영주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어제 영주에 어르신들 뵙고 선영에 겨자 지내고 왔습니다. 영주시 순흥면입니다. 아 그래요? 네. 하여튼 대구 경북에서는 이제는 기댈만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네, 시장님. 저야 시장만 하고 있지 뭐 정치를 합니까? 아니, 최근에 조금 그 6대 저 대구 발전 어젠다들 저는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 뭐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후적지 문제들 그 다음에 그 저 수로 문제들 다 짚으셨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번에 신공항 특별부 할 때 대표님이 저도 앞장서가지고 같이 발의했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그거 앞장서서 좀 해주세요. 예. 앞장서서 해주고 그러면 저도 기회가 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당연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6가지 공감을 해서 국회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찾으려고 하고요. 그 총대를 좀 해주세요. 네. 조영 원내대표가 하고 있는데 안 대표님이 그 힘을 저도 힘을 못하겠습니다. 미약하지만. 장재원 의원은 이게 내가 연락해도 요즘 저 공개석상에 잘 안 나옵니다. 장재원이도 그 이제 내가 10월달 넘어서서 서울 한번 가면 요즘은 뭐 서울 갈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 일이 좀 많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막 수해도 있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는 없었어요. 아 예. 여기는 태풍 피해도 없고 네. 수해도 없고 태풍 피해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포항이 포항이 예. 포항 경주 이쪽에 그랬고 그래서 내가 의원들 좀 찾아보고 예.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만나가지고 TK 신공 특별법은 예. 이번에 좀 정리해 달라고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저는 시장님 말씀하신 6개 이외에도 사실 관심이 있었던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선은 대구에 꼭 필요한 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대기업 유치 아닌가 싶었습니다. 현대로보틱스 정도 하나 있는 건데 대기업 유치. 그 다음에 또 사실 도시도 발달하려면 물류가 중요한데 지금 보면은 그 서대구역에서 창녕을 거쳐서 창원 쪽에 그쪽에 어떤 제대로 된 물류를 운송하는 인프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완성이 되면 부대경 메가시티 순환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우리가 지금 그런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아. 예. 이게 창원의 물류들이 이제 부산 쪽으로 많이 빠집니다. 네, 부산 쪽으로 빠지는데 대구를 통해서 예, 서울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네, 그 문제죠. 그것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의 출발이 TK 신공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공항이 되면 대기업은 자동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물류에 또 특화된 요즘 항공 물류가 굉장히 증가 그렇죠. 추세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공항을 하니까. 예, 항공 물류 때문에 공항을 하니까 우리는 그 민간공항 부분은 항공 물류의 인천에 3분의 1을 감당할 수 있게 지금 설계를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제대로 되면 TK 신공항 주변으로 해서 수도권에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대규모 새로운 경제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K2 부적지 쪽에 스마트 산단 만들고 예. 하면은 그런 그 가치 있는 항공 물류용의 그런 스마트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지금 하고 있어요. 예, 되게 예. 하여튼 그게 또 6대 계획 중에 속해 다 있습니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다 있습니다. 자, 잘하시고 딴 데 또 바쁘실 텐데 네. 전국 순회를 한번 해보세요. 너무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대표님 오시는데 제가 그런데 아유, 감사합니다. 아시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